기존 권위는 무시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김혼경. 사람들은 이런 그를 제야한 약자, 언더그라운드 강사, 청개구리, 돌팔이 한의사 등으로 부른다. 도올이 잠든 노자를 흔들어 깨웠다면 금오는 안진뱅이로 굳어있던 사암을 일으켜 세우는 중이다. 10월 30일부터 EBS 방송 특강 김혼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을 통해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오 김혼경. 매주 토요일에 있는 방송 녹화 시간은 200여 방청석을 가득 메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희끗희끗한 꽁지머리, 다듬지 않은 턱수염, 늘 털털한 생활한복 차림. 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그냥 좀 특이해 보이려고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면 그때 전 빡빡 밀고 다닐 거려 하면서 호쾌하게 웃는다. 금오는 외모만큼이나 살아온 과정도 독특하다. 월요 인터뷰. 마음 살피지 않으면 치료도 없지요. 비주류. 오랫동안 그는 세상의 흐름 밖에 서 있었다. 엉뚱한 행동이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순진한 학생들을 미망에 빠뜨리면서, 하지만 주류가 전통의 테두리 속에서 맴돌고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정진했다. 편안한 생활, 보장된 미래를 내던지고 절간으로, 사념의 세계로, 과거로 떠돌아다녔다. 온몸으로 기는 군뱅이, 모진 고통이었지만 그 발걸음의 끝은 기쁨이었다. 지금도 그는 주류가 아니다. 여전히 도사연하는 기인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틀을 깨고 만든 새 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EBS에서 8주째 동양의학을 강의하고 있는 금오 김혼경 씨. 서러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려운 동양의학을 그토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잔인한 세월. 그래서 한땐 후회하며 한의학을 놓아버렸다. 하지만 운명처럼 스며든 사암도인의 침법은 한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1974년 여름 장맛비를 뚫고 한 부인이 찾아왔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심한 좌골신경통.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칼대는 것이 죽어도 싫어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찾은 것이었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후 막 개원한 김혼경 씨로선 감당할 수 없는 환자였다. 어떻게 위기를 넘길까 궁리하던 그의 눈에 얼핏 들어온 것이 먼지 뿌옇게 쌓인 사암도인 침구요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림없겠다는 판단이었죠. 얼른 꺼내들고 요통편을 펼쳤더니 척추가 끊어지게 아플 때는 대장전격을 활용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대장이 나올까?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난해하고 심오해서 감히 가르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더군요. 배운 것과는 너무 달라 망설였지만 배운 대로 하면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눈 질끈 감고 수양명대장경락을 보하는 대장전격을 처음으로 시술했습니다. 뜻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인이 부축 없이 일어서질 않겠습니까? 과연 사암침법이로구나 했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의 한의원엔 디스크 환자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사암침법의 효능은 그 한 번뿐이었다. 똑같은 증세에 똑같이 침을 놓았으나 그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한의사로서 시리에 잠긴 데다 방탕한 생활로 폐결핵까지 걸린 그는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현실 도피자가 안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6개월 만에 전남 손광사를 떠나야 했다.
다행히 산사의 맑은 바람 때문이었는지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폐결핵은 씻은 듯 나아 있었다. 관련 내용을 선생의 저서 동양의학혁명 총론편에서 인용해 봅니다. 그런데 수양명대장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허리가 나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등이 굽는 증세인 장국노연의 수태음폐경을 쓰라고 했거든요. 폐는 호흡기인데 어떻게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을까요? 사암침법이 어렵다는 이유는 바로 진단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단법. 사암도인이 어째서 그걸 썼는지 진단상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사암침법의 집침법 자체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썼는데도 기가 막히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멋있는 곳에 간호원을 4명씩이나 두고 종합한방병원의 꿈을 꾸고 있었지요. 갓 졸업한 사람이 그것도 졸업한 해에 간호원을 4씩이나 두고 했으니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한 셈이지요. 그런데 요즘 말로 척추 디스크라는 환자가 왔어요. 그 환자의 요통이 잘 낫지 않아서 답답하던 차에 사암침법 책을 펴보게 되었어요. 척추나 금골이 끊어지게 아플 때에는 수양명대장경을 써라. 이렇게 써있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수양명대장경의 보사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가는 일본 침을 대롱에 넣고 쿡 찔러 놓고는 보사를 한다고 튕기기도 하고 좌삼삼, 우삼삼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충 했는데도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사흘 만에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여기에 확실히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허리만 아프다 하면 수양명대장경을 썼는데 하나도 낫질 않더군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암도인이 스님이었으니 스님 노릇하면 가르쳐주나 보다 하고 얼른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행동파였거든요. 일전에 제가 요통 환자를 낫게 한 것은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이었지요. 다시 2000년 12월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은 늘었지만 그래도 미궁,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헤매던 그는 83년 수덕사 방장 스님이었던 해암의 문화에 들어갔다. 선승이었던 사암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였는데 선문답을 하던 중 불현듯 정답이 나왔다. 스승이 던진 무엇을 알지 못할 줄만 알면 견성인가라는 화두와 씨름하다가 어둠에서 벗어났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였다. 진리는 사암침법 침구요결 안에도 있었다.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외운 대로 공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 통로인 십이경락, 마음에 뜨고 가라앉음을 살피지 않고선 치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등에 앉아 소를 찾은 10년. 400여 년 전 사암도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몸으로 침의 효능을 실험했다. 그의 몸에 침 자국이 가득할 때쯤 그는 전국의 한의대생을 상대로 사암도인 침수럴리 40일 강좌를 시작했다. 수강료는 없었고 듣는 것도 자유였지만 수료는 쉽지 않았다. 침술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인술.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탈락시켰지만 스스로 떠나는 학생은 없었다. 사암의 신침을 직접 경험한 터였기 때문이었다. 의대하신 스승 사암도인 황련학 선생과 금호 선생의 숙명적인 만남.
거금 450여 년 전 위대하신 스승 사암도인께서 의학에 정진하시게 된 계기가 요통이었습니다. 금오 선생도 요괴를 통해 사암도인을 만나게 된 계기 역시 요통이었습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수비가 수존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극하여 흉배가 무중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이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약사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허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고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액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제증은 이른바 품부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여신한 차리를 어찌 알까 보냐? 위대하신 스승, 사암도인 황련학 선생은 오늘날 병증으로서 림프암을 대장전격으로 극복하시고 대장전격증으로서의 요통은 항액 즉 부은 림프절이 척추신경절을 압박하면 요통과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거금 450여 년 전의 요결을 통해 밝혀놓았다.